자, 데이터베이스 4주 3교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로는 2장의 데이터베이스 전체 운영 맛보기에 데이터베이스 개체 활용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인덱스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인덱스에 대한 것은 불과 5분 이 정도인데 뭔가 환경 변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샘플 데이터, 그러니까 쿼리가 쭉 모여 있는 그 파일을 텍스트로 SQL로 확장자로 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한 번에 실행을 시켜주는 source라는 SQL 명령어를 사용해서 샘플 파일에서 DB를 만들어 보았죠. 네, 그리고 이제 인덱스가 어떤 것인지 또 실습을 통해서 이해를 해봤고요. 자, view, stored procedure, 그 다음에 trigger 순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iew는 여기 보니까 아까 인덱스가 색인 같은 것이다. 책에 찾아가기, 그렇죠? 근데 view는 여기 보니까 가짜 테이블이다, 가상의 테이블이다, 실체가 없다, 진짜 테이블에 연결된 것이다. view 이렇게 쓰고 select 문으로 조회하면 진짜 테이블에 조회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알쏭달쏭해요.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 휴지곽 같은 걸 하나 놔두고 view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쪽에서 휴지곽을 들여다보면 어느 부분이 보일까요?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휴지곽의 바닥은 이만큼이 다 바닥이지만 보이는 눈의 위치에 따라서 뷰가 요만큼만 개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뷰예요. 그러니까 실제 테이블은 이만큼인데 가짜 테이블, 내가 이쪽에서 볼 때는 이만큼만 보고 휴지의 바닥면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셀렉트도 하고 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쪽을 보고서 테이블이 그 부분만 있는 것인데 실체와 달리 그 부분만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성적 테이블이 실제로는 다양한 부분의 컬럼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성적을 조회하는 기능만 가지고 어떤 부분만 보게 되는 것이고, 등록 테이블의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도 교수님은 등록하는 부분, 여러분이 언제 등록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블의 일부분만을 특정 권한을 줘서 허용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유저는 테이블이 실제 그만큼밖에 없다라고 착각을, 뷰이지만 테이블로 착각하게 하는 것, 그만큼만 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로 착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뷰입니다. 자, 그래서 뷰는 실제로 여기 보면 가상의 테이블이다, 그러니까 진짜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다, 셀렉트 문으로 조회하면 진짜 테이블에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회원 테이블이 있는데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은 아이디하고 주소만 이렇게 보여지게끔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이름은 실제로 보여지지 않게끔. 근데 이제 이게 뷰이지만 테이블처럼 select from 이 이름을 써주고 그러면 이 유저 입장에서는 테이블이 원래 이만큼밖에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뷰를 알아보는 실습을 해보겠는데요. 자, 뷰는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샵db로 변경해서 실습을 하겠다. 네, 우리 그러면 워크벤치 실행시켜 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데이터베이스부터 변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선생님이 아까 employee를 썼기 때문에 employee가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짙은 색깔로 나타나죠. 근데 이번에는 샵db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네, set as default schema로 변경시켜 주거나, 네, 아니면 여기 이제 쿼리 테이블을 하나 오픈, 네, create new SQL 탭이라고 돼 있죠. 쿼리 탭을 하나 열고 여기서 use 샵db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주거나,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db부터 선택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회원 이름과 주소만 있는 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때는 아까 create, 아까는 index처럼 create view라고 하고 뷰 테이블 이름. 왜냐면 유저한테는 이제 이게 그냥 테이블처럼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뷰 테이블처럼 이름을 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as 다음에 아까 그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 때도 있는 테이블에서 값을 뽑아 올 때는 이렇게 values, 뭐 insert into values라고 하지 않고 여기 select 해서 뽑아온 값을 넣었죠. 여기서는 create view는 as 하고 나서 여기에 원래 오리지널 멤버 테이블로부터 select한 여러 속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속성만 셀렉트해서 이 두 개의 속성 값을 가지는 모든 레코드들을 다 요 뷰 테이블 이름에 링크를 걸어주는 것이죠. 실제로 테이블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샵db의 뭐 멤버 테이블을 앞주에 우리가 실습은 하였는데 혹시 없다고 하면 다른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른 테이블을. 자, 그래서 이제 멤버 테이블을 이렇게 해서 여기 테이블 안에 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멤버 네임과 뭐 어드레스만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아이디와 어드레스를만 가지고 네,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겠죠. 뷰를,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만들어 보면은 네. create view. 자, 대문자로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자, 테이블 이름이 view member table이라고 할까요? 네. v 해서 view v. 자, v member tbl로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s, 그쵸? 네. 자, 멤버 tbl에서 멤버 아이디와 어드레스를 할까? 이름과 어드레스만 할까요? 그러면은 멤버 네임. 자, 이렇게 해줘도 되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한 대로라면 이렇게 컬럼즈 해서 멤버 이렇게 어드레스, 여기 선생님이 매물 입력, 이렇게 하면 타이핑 오류도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from 멤버 tbl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이 여기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게 실제로는 블럭으로 잡아야 될 것 같지만 문장은 여기에서 끝났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줄, 네, 실행을 해줘도 오류가 났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아까 타이핑을 할 때는 이런 오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오히려 오류가 안 났을 텐데 멤버가 네, 멤버 네임, 멤버 어드레스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써줘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 완성 기능은 선생님이 다음 또 우리 그 툴 사용 이 워크벤치에 대한 사용법을 하는 챕터가 있죠, 그렇죠? 네, 거기서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이제 제대로 실행이 돼서 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뷰즈에 보면 자, 여기 새로 고침 해주고요. 여기 뷰즈에 보면 뷰 멤버 tbl 이렇게 뷰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테이블은 아니고 예, 이 멤버 테이블에 있던 값들을 예, 가져다가 링크를 걸어준 거죠. 그리고
컬럼은 2개만 있는 것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조회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게 유저의 권한을, 나중에 우리가 유저를 등록하고 권한 주는 것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 V 멤버 TBL이라는 이 뷰도, 똑같이 테이블처럼 셀렉트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셀렉트 asterisk from 하고 view인데, 예, 이렇게 view.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줘도, 선택해줘도 되고요. 그쵸? 선생님 일부 입력을 하고 선택을 해서, 자, 이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네, 이제 멤버의 네임과 멤버의 어드레스만 마치 멤버 테이블에서 고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저에 대해서 이 뷰만 허용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 멤버 테이블에는, 네, 여기 멤버 테이블에는 이런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지만 나는 자, 요렇게 요 2개만 컬럼만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조회가 된다는 거죠. 그 뷰에 대해서만 권한을 허용한다면.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렇게 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뷰는 create view하고 as 한 다음에 테이블에서 특정한 컬럼만 골라내서 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조회를 할 때는 그냥 일반 테이블처럼 뷰 테이블 이름을 써서 조회할 수 있고, 여기에 워크벤치 상으로는 여기 뷰즈 안에 테이블들이 테이블지 아니고 뷰즈 안에 나타난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stored procedure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뷰에 이어서 stored procedure를 하겠습니다. stored procedure는 말 그대로 저장된 프로시저예요. 그쵸? 네, 이게 뭔가, 그러니까 C 언어도 사실은 이렇게 순서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명령들이 쭉 연결돼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죠. 그래서, C도 우리가, procedural oriented language,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SQL 문들을 절차상으로 쭉 만들어 놓은 것을 한 세트로 묶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까 employees SQL로 해서 source 이렇게 해서 실행한 것처럼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인 stored procedure 기법을 쓰는 것인데, SQL 문을 하나로 묶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이다. 목적은 비슷하게 보이죠? 자, 간단히 확인을 실습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의 쿼리를 실행하기 그랬는데요.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서도 이제 샵db인지 확인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샵db를 써도 되겠고 아니면 다른 DB를 선택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SQL 문 2줄을 입력과 실행을 해보자. select asterisk from member TBL, select asterisk from product TBL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본 것이죠.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ored procedure는 이 화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메뉴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면 procedure routine 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C에서는 함수가 시작할 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 안에 body가 들어가죠. 함수의 body가, 그렇죠? 사용자 정의 함수. 자, 여기서도 begin과 end 사이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심하게 한 줄을 굳이 뭐 stored procedure로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간단히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 begin과 end 사이에 뭔가 선생님의 경우에는 in보를 선택했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입력을 begin과 end 사이에 해줬다. 그리고 실제 실행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자 in보니까 in보에서 call procedure. 왜냐면 여기에 use in보 이런 걸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in보가 선택되어지거나 또는 use in보를 하고 call 함수 호출이에요. 그렇죠? 네, C에서도 함수 정의, 함수 호출. 그다음에 뭐 물론 프로토타입을 선언해 줄 필요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죠. 여기도 여기가 begin과 end 사이가 정의고
네, call 한 다음에 이렇게 함수처럼 함수의 경우에 괄호가 있어요. 소괄호가 그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stored procedure는 이 아이콘만 기억을 하면 되겠죠? 네,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샵db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쵸? 샵db를 해도 되고, 아무거나 employee를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SQL 창이 하나 필요하면 이렇게 열고, 아니면,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멤버 테이블, 그 다음 프로덕트 테이블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DB를 선택하시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 가보면 create a new stored procedure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거, use 확실하게 해주고 싶으면 use 네, 샵db 자 이렇게 해주고 select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member tbl 자 그리고 또 select product tbl 네, product tbl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이제 apply 여기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뭔가 만들었으니까 함수처럼 그쵸? 네. 그래서 apply 해주고 자 이렇게 이제 뭔가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여기 use 샵db 이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딜리미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문법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만든다. 그래서 apply 해주면 되겠고요. 자, 오류가 좀 났어요. 그쵸? 자, 선생님이 의도했건 안 했건 여러분이 좋은 공부가 될 만한 또 오류예요. 그쵸? 자, 여기 보니까 에러 코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SQL도 이렇게 프로그래밍 식으로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use is not allowed in stored procedure. 자, 실제로 이제 이 procedure가 DB 안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DB 아닌데 내가 use를 써서 또 DB를 정하는 것은 stored procedure 안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닫고 이 문장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apply 해주죠. 네. 자, 그리고 apply.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이 두 줄이지만 얘를 실행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네, 쿼리 창에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해주셨죠? call을 써주면 되죠. 그쵸? 네, 선생님이 여기에서 procedure 이름을 좀 바꿔주었으면 됐는데 해필이면 또 이름을 수정을 안 해서 이게 자동으로 다 채워져서 나오는 부분이라 new procedure라고 그냥 남겨놨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실행창에서는 call new procedure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call 자, 함수 호출처럼 이렇게 소괄호를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잘 조금 키워서 볼까요? 네, 프로시디어 이름을 선생님이 변경을 안 해주어서 new procedure로 그냥 남겨져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두 개가 실행이 됐고요. 첫 번째 실행된 거 위에 두 번째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두 번째 결과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위치에 둘 다 실행이 돼야 돼서 두 번째 실행 결과가 첫 번째 실행 결과를 덮어서 쓴 게 된 거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stored procedure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SQL문을 묶어서 하나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요 아이콘에서 procedure routine 탭이 뜨면 여기에 이름을 바꿔주고 그쵸? 네, 프로세스 이름을 바꿔주고 begin과 end 사이에 해야 될 내용을 넣어주고 그리고 주의할 점은
use를 쓰지 않는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stored procedure. 그리고 호출할 때는 이제 call하고 procedure 이름과 함수처럼 괄호를 써준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stored procedure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샵db에서 stored procedure 안에 이름을 주지를 않아서 new procedure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네, new procedure. 그래서 호출할 때 이 이름을 바로 클릭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new procedure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에 네, 도구 아이콘을 눌러서 요 안에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다시 호출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call하고 procedure 이름 소괄호. 네. 자, MySQL 개체 중에서 이제 트리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이블 외에도 이제 우리가 view도 있다. 그 다음에 stored procedure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덱스도 살펴보았어요. 그쵸? 네. 그리고 트리거는 무엇이냐면,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부터 볼까요? 회원 테이블에서 탈퇴하게 되면 회원 테이블에서 삭제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회원 탈퇴한 사람인지, 예, 취소한 거, 주문 같은 경우에도 주문을 취소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테이블에서 삭제했을 때 나중에 확인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트리거를 만들어 두면 그때 트리거가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회원 테이블에서 삭제 작업이 일어날 때 다른 곳에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하여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작업 등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다. 그래서 이제 트리거, 방아쇠가 된다. 뭔가 일어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트리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리거의 용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습으로 먼저 이제 만약에 샵DB에서 새로운 회원을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네,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서대문구 북과장동으로 했다가 강남구 역삼동으로 정보를 레코드를 수정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많이 써보지 않았죠, 아직은. 그쵸? 네, 요렇게 이제 쿼리 문들도 따로따로 이제 뒤 단원들에서 상세하게 다루니까 지금은 크게 부담 가지지 말고 만약에 트리거 부분이면 트리거 부분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부수적으로 이해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업데이트가 수정이죠. 업데이트, 멤버 테이블, 셋. 업데이트는 인서트는 into 이렇게 했다면은 업데이트는 바로 테이블 이름이 나오고 셋하고 속성 이름, 그러니까 컬럼 이름 이퀄 새 값. 그리고 where 다음에 여기 이제 조건. 그러니까 멤버의 이름이 흥민일 경우에 멤버 어드레스, 원래 어드레스는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멤버의 어드레스를 새 어드레스로 셋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업데이트는 셋하고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셋 이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딜리트는 레코드를 하나 삭제하는 것이죠. 하나 이상. 그래서 딜리트 from 멤버 테이블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레코드가 삭제가 될 것이고 여기 이제 where저를 써주게 되면 멤버 네임이 흥민인 레코드만 삭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입력, 업데이트, 수정, 삭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트리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view나 index처럼 create table, view도 보면은 view 테이블을 하나, index도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었죠. 그것처럼 여기도 create table 해서 이제 보관할 테이블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delete member 테이블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자, 만약에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한다 그러면 여기 딜리미터 마지막에 또 슬래시 딜리미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프로시디어를 생성할 때도 우리가 입력하지 않은 부분을 최종 확인할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구문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력해주는 부분이다라고만 지금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딜리미터하고 create 트리거는 create view, create index처럼 여기서는 create 트리거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트리거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이 뒷부분들은 다 C에서의 코멘트, 네, 주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리거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이 트리거에, 저장이 되겠는가, 트리거 파일에, 트리거 테이블에, 그쵸? 네. 이름이 자꾸 헛나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after delete, 그러니까 delete 후에 저장이 돼야 되고, 원래 오리지널 테이블은 멤버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각 행에 대해서 적용을 해라 그러면 for each row라고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egin과 end 사이에 써줘야 될 게 insert into 해서 그런 보관할 테이블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는 트리거 이름이에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냥 뭐 여기 TBL이라고 해서 마치 테이블 이름처럼 보이는데 그냥 트리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변수명처럼 어떤 거 아무거나 써주면 되고요. 실제 삭제 후에 보관될 테이블은 여기에, 그쵸? 네, 보관될 내용은 여기에 delete member 테이블, 그 다음에 values하고 어디에서 가지고 올까요? 이게 예, 멤버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겠죠, 그쵸? 그래서 old라고 써주고 멤버 ID 여기에서, 그 다음에 멤버 name, 멤버 address까지는 여기 멤버 테이블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core date하고 여기가 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호출이죠, 이것도. 우리가 마치 C에서 printf와 같이 라이브러리처럼 우리가 만들지 않고 쓰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re date는 이제 오늘 날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날짜, current date에서 삭제된 날짜가 또 실제로 레코드에는 뭐 삭제 날짜를 저장해 놓을 리는 없잖아요. 원래 오리지널 테이블에, 그쵸? 그래서 이제 현재 예, 삭제될 그 순간의 날짜까지 해서 보관할 테이블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도 잠깐 착각을 일으키는데 요것은 테이블 이름이 아니고 그냥 트리거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요것만 네, 차별화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할 때는 멤버 테이블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뭐 굳이 인서트는 하지 않아도 그냥 이 멤버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를 딜리트 해보면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딜리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원 테이블에서는 삭제가 됐는지 딜리트 했으니까 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될까요? 트리거 테이블, 그쵸? 딜리트 멤버 TBL이라는 트리거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해보면 이 딜리트 멤버 테이블에 인서트 한 적은 없지만 언제 여기로 들어가라고 해놨기 때문에 딜리트 할 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는 사실은 선생님하고 같이 하지 않아도 이제 실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관할 테이블 만드는 것과 트리거를 하나 생성하는 것, 그렇죠? 네, 요거 부분이 되겠죠. 같이 한번 실습을. 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그 트리거용으로 이제 저장할 네,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네,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서 여기 그 멤버 테이블에 있는 요 컬럼 이름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에 이제 딜리트 멤버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네, 멤버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크리에이트를 만든 트리거를 크리에이트 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딜리미터 이렇게 이제 구분자를 넣어주고 크리에이트 트리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트리거 이름이에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삭제 후, 요거는 after delete라고 하면 삭제 후에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after update라고 하면 업데이트 후에 이 트리거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앞에 만들어 놓은 delete member TBL로 요 delete 후에 이제 레코드가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on 다음에는 이제 오리지널 테이블 이름 그리고 이제 for each row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sert into 이 부분이 새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deleted member 그러니까 테이블이라고 해서 백업을 받을 쉽게 말하면 백업이라는 말은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딜리트된 레코드가 여기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고 값은 멤버 TBL 이게 올드예요. 그쵸? 우리 옛날 거에 아이디와 네임과 어드레스 그리고 이 삭제되는 순간의 날짜를 넣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여러분은 이것을 실행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create 트리거 해서 트리거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트리거즈 멤버 TBL 테이블 아래에 보면 트리거즈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멤버 자, 선생님이 요것은 미리 앞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자, 멤버 애프터 딜리트라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트리거가 만들어진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값을 딜리트 해보면 이 트리거가 제대로 요 안에 값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샵 DB에서 일단은 요 멤버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보죠. 우리가 하나를 딜리트 해보기 위해서. 그쵸?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요 최를 한번 딜리트 시켜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delete from 하고 멤버 테이블에서 그리고 조건은 멤버 아이디가 최인 경우에 멤버 테이블에서 delete 지금은 이렇게 있어요. 그쵸? 네, delete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여기 원래 있던 것에다가 다시 또 트리거를 만들어서 오히려 좀 복잡하게 됐는데요. 여러분한테 하나를 더 설명하면 되겠네요. 트리거를 삭제할 때는 드랍 트리거라는 것을 써서 여기 트리거의 이름이 여기에 등록이 돼 있고 테이블은 여기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이름은 이렇게 드랍 트리거 해서 트리거 이름을 드랍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트리거는 요것만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요 멤버 아이디가 최인 멤버를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 트리거가 선생님이 2개가 되면서 조금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남았고요.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자 여기 이제 멤버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최인 것이 드랍 됐어요. 그쵸? 딜리트 됐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커서를 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여기 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느냐? 아까 트리거 만들 때 드랍된 경우, 딜리트 될 경우에는 deleted member TBL로 들어가게 해놨죠. 그래서 select 자, 여기 deleted member 테이블을 여기 갖고 와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있는 상황에서 또 뭔가 트리거를 만들어서 조금 꼬였었는데요. 그래서 또 여러분한테 트리거를 더 드랍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트리거가 어떤 용도로 쓰인다? 네. 여기 보면 탈퇴하거나 또는 뭐 수정하거나 등등 자동으로 어떤 결과를 삭제할 경우에는 탈퇴한 사람인지 나중에 알 수 있도록 deleted 테이블에다가 결과를 넣게 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트리거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딜리트가 일어날 때 자동으로 트리거가 동작을 해서 저장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들 트리거는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 인덱스처럼 똑같이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create 트리거 하면서 트리거 이름 여기서 만든 이름이 어디에 저장이 된다? 트리거즈 이게 DB 안에 보면 멤버 테이블이 있고 그 안에 트리거즈 안에 여기에 요 이름이 여기 이름 그쵸? 그리고 이제 언제 애프터 딜리트 할 때 우리가 딜리트 할 때 받고 어디에 대해서 온 원래 멤버 테이블에
그래서 요 멤버 테이블 안에 트리거 안에 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begin and 사이에는 이제 딜리트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insert into 요 미리 만들어 놓은 보관할 테이블 이름, 요게 deleted member 테이블이죠. 그래서 요 이름을 써주고 어떤 값들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올드가 이제 요 삭제될 레코드를 가진 테이블의 이름이 되죠. 그죠? 예, 멤버 테이블. 그래서 요 올드가 멤버 테이블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멤버 아이디, 멤버의 네임, 멤버 어드레스, 그리고 현재 삭제될 날짜. 그래서 여기 보면은 21년 9월 23일 오늘 날짜로 이렇게 삭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트리거에 의해서 저장되는 그런 딜리트된 레코드들의 저장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4가지를 알아왔습니다. 이렇게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외 개체로 view, stored procedure, trigger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알아보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봉지 잘 확인하고 네, 성찰일지도 시간에 맞추어서 제출 부탁합니다. 3주와 4주는 묶어서 한 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